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경선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죠. 서울시장 당내 경선을 5파전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윤희숙 전 의원 외에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당내 컷오프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당에서는 불출마하게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뒤에서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님이 이번 서울시장 불출마를 하면서 차라리 당권을 노리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조언을 받은 기억은 전혀 없고요. 그래, 이거... 저하고 노선을 달리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출마 안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죠. 네, 민주당에서 제일 바라는 것 같고. 민주당. 그리고 자기 확신처럼 비춰질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기가 저어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아직까지 쓸만하잖아요, 제가. 본인의 컷오프 확률 어떻게 보고 그냥 딱 계시지?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웃으시네. 웃으셔. 지나치게 뭐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하면 오히려 겸손해 보일 것 같진 않아서 네. 말씀을 좀 드리기가 뭐 좀 저어되긴 합니다만은 글쎄 우리 당에서 현직 서울시장을 컷오프를 할 정도로 이건 쉽지 않죠, 사실. 그런 네, 비상 맞아요. 상황인가요? 뭐 그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고요. 그래서 만약 서울시장 나서게 되면 유세 때 장덕 대표가 와서 지원 연설해 주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의 스탠스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안 되죠. 컷오프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현역 단체장들의 어떤 용단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혹시 현역들은 컷오프 대상이 되려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했던 건데요. 일단 우리 당이 현직 시장을 컷오프할 정도로 비상 상황인가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저는 이 말이 좀 눈길이 가던데 지금의 상황 같으면 장도영 대표의 지원 유세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뭐 이런 얘기를 해봤자 지금 당 지도부와 각을 세워봤자 좋을 건 없을 텐데 이 얘기는 과연 왜 했을까요? 주자로서 이제 뭐 중도층에 소구하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에 대해서 뭐 상당한 비판이 있잖아요. 당내 비판도 심하고 그런 상황에서 연설해달라고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저 부분은 이제 주자들이 각자 판단할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제 컷오프 문제를 제기들을 하는데 실제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저는 오세훈 시장이 저런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비상 상황인가가 아니고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컷오프를 못 하는 겁니다. 예. 예컨대 지금 유리한 그 뭐 당선 가능성이 훨씬 큰 지역 같으면 컷오프가 가능하죠. 현직 시장에. 근데 지금 지지세가 상당히 낮은 그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수도권에서 현역 시장의 프리미엄을 활용하지 않고 컷오프한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결단은 되게 쉽지 않을 거고 아마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말은 전반적인 일반적인 단어인 것이고 다만 거기서 저희한테 들리는 것은 대구 경북 정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거기서는 뛰는 청년들의 어떤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을 빨리 해라 이런 취지의 주장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으로까지 포함된 그 말씀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SNS에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현역 단체장들이 직을 내려놓고 예비 후보로 좀 빨리 뛰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현종 위원님, 네. 이건 대체 어떤 취지에서 뭐 어떻게 하라고 던진 얘기인 걸까요? 저는 역대 공천관리위원장 중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입장을 내는 분은 처음 봅니다. 지금 뭐 본인이 지금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공천관리위원장은 지금 후보들 공정하게 심판을 해야 되는데 계속 무슨 컷오프 이야기, 아까는 뭐 윤기찬 변호사님은 뭐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또 다르게 들려요. 다른 얘기도 있나요? 이분 이야기가 뭐냐면 자꾸 지금 서울시장이나 이런 분들 지금 뭐 컷오프 하겠다는 그런 또 이야기로 너무 들려요. 본인도 또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가장 큰 장점은 현역이 많다는 게 장점이에요. 예. 현역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 뭐냐면 이 지방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선거라는 게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현역 프리미엄인 구청장들은 사실은 선거운동이 아닌 척하면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지금 막 마을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점검한다고. 그리고 현역 구청장이나 시장들이 시정을 핑계로 해서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거. 이게 엄청난 선거운동이에요. 예. 그걸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빨간 옷 입고 돌아다니면 예비 후보로 됩니까? 등록을 빨리 해라. 그러니까 그거 그만두고 빨간 옷 입고 와서 선거만 하면 도움하면 그게 도움이 돼요? 안 됩니다. 지방선거는요.
기본적으로 현역 시장들 지금 열심히 움직이는 게 이게 실질적인 선거 운동이에요. 네. 그 프리미엄 내려놓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런 공천이 처음 봅니다. 아니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은 유일하게 마지막 카드는 현역 프리미엄, 즉 주민들이 그래도 익숙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어떤 시정과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분한테 예. 안정적으로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최고의 선거 전략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 다 사퇴하고 지금 예비후보 뛰고 저보다 빨간 옷 입고 막 돌아다니라고요? 그럼 표가 됩니까 그게? 뭔가 전략은 있을 겁니다. 공관위 회의하니까요. 저희도 제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인천 계양에서 상당히 좀 재밌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어제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저희 지난 개항을 이재명 대통령님 그 보궐선거 당시에 저희 박찬대 대표님께서 그 비서실장을 맡으셨고 제가 수행실장을 했었고 당시 공보실장을 한 3실장들이랑 3실장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파 모임보다는 인연 결집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인천에서 출판 기념회가 있어요. 아마 참석해서 축하하면서 또 이런저런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김남준 전 대변인의 북콘서트가 있어서 이렇게 3명이 모인 건데 3실장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보궐선거 당시에 공보실장, 비서실장, 수행실장을 해서 이렇게 3실장 모임이 됐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주목받았던 오늘 개항을 일정이 송영길 전 대표의 북콘서트가 오늘 열렸습니다. 근데 어제는 정청래 대표가 김남준 전 대변인 행사에는 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박찬대 의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긴 갔는데 정청래 대표가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사실 대표가 가냐 안 가냐를 놓고도 이게 교통정리의 방향성을 또 나타낼 수가 있어서 여러 해석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너무 과한 해석인가요? 글쎄요, 저는 뭐 그냥 가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는데 왜냐면 김남준 전 대변인의 거기 토크 콘서트는 가셨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도 좀 골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송영길 전 대표님 거기 갔다 왔는데 사람이 정말 인산이네요. 근데 이제 3실장께서 이제 뭐 인연으로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친명계에서 밀어주냐 안 밀어주냐 이런 게 이제 잣대가 돼서는 안 돼요. 예. 근데 어쨌든 주민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 주민들의 에너지가 어디로 모여 있냐. 그리고 큰 틀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기에 어떤 정치력이 더 필요하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제가 볼 땐 두 분 다 들어가시면 좋은 역할을 하실 거라 보는데 그만큼 개항을 한 자리인데 그 2명을 다 공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도 살고 두 분도 살고 결국 대통령의 국정에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에서 지도부의 고민은 좀 더 깊을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래도 개항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가까이에서 듣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빚 이런 것들을 이번에 좀 갚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송 전 대표에 대한 그런 좀 애틋함이 좀 있나 봅니다. 오늘의 3위로 만나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순위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하루 가장 많은 눈길을 끈 이슈 1위와 2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2위부터 공개합니다.